께서 황교안 당대표와 말씀을 나누셔서 이러한 비극적 정치 상황, 불법으로 점철된 헌정사가 완전히 침탈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끝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십시오. 패스트트랙을 무효 선언하고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선거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국민을 위한 선거제가 될 것입니다. 이른바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속속들이 밝혀지는 이 정권의 무시무시한 비리와 부패, 권력형 범죄는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스케일입니다. 권력에 취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황운하 강권 선거 결국 사실이었습니다.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권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부정선거이고 선거농단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이것이야말로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전형입니다. 희대의 비리 은폐이자 감찰농단입니다. 제2의 유재수, 제3의 유재수 여기저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에 정말 매달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또 그토록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공포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없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없이는 이 정권의 모든 비리를, 또 이 정권 퇴임 후의 비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황운하 관건 선거 모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바로 또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은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 병원 사건이 또 있습니다. 결국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그리고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의 이 3존 친문농단 게이트, 친문 게이트, 이 정권의 정말 민낯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우리 당에서는 당의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를 여당에게 요구합니다. 정의와 촛불로 포장했던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신 부모님들을 국회에서 뵀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루빨리 이러한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에서는 못된 버릇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절망이 펴는 법을 가지고 또다시 야당 탓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이 과연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안전을 무기 삼아서 또 나쁜 야당 만들기에나 관심이 있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당초 10년간 안전안심 예산 100조를 확보해서 당장 내년부터 10조 원씩 투입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더 안심되게 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당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단 한 번이라도 민식이법, 해인이법 반대한 적 있습니까? 누군가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가장 못된 정치, 정말 나쁜 정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좋은 법, 뒤탈 없는 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혼란의 근원은 전부 다 청와대입니다. 지금 청와대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 파괴 기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을 은폐하는 진실 은폐 기관, 친북 공작 기관, 부패 비리 기관, 불법 수사 하명 기관 이 역할을 청와대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법이라고 하는 파국 열차가 우리의 통일기에 지금 다가와 있고 며칠 후면 그와 연결된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파국 열차가 우리를 덮치려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법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정권의 각종 부패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저절로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은 도구법이고 유재수법이고 문재인 정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 중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청와대 작품이었다라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일부에서 공수처법은 받고 선거법은 막자라는 얘기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정말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 뜻과 배치되는 그런 주장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온갖 부패 비리 권력형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청와대발 각종 게이트의 이름을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달빛 게이트, 어제부터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그 표현을 빌리면 월광 게이트라고 명명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청와대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연평도 도발 부주기에 맞춰서 북한의 해안포 도발이 있었는데 그저께는 정부가 날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더니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연평도 도발 부주기 당일 23일 이상의 음모를 포착해 분석 중이었는데 25일 북한 매체가 보도를 하는 걸 보고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했다. 이거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초등학생한테도 이런 얘기하면 아마 가지고 노냐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로 군이 특수 정보망도 가동하고 있는데 북한 도발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은폐했던 거 그리고 날짜 확인해 줄 수 없다면 이런 등등 전부 청와대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입니까? 귀순 선원 2명 강제 북송하는 이 야만적인 반문명적 행위의 배후에도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대북 구걸 친서 김정은 위원장님 내려와 주세요. 내려오지 못하면 특사라도 보내주세요라고 구걸한 이것도 청와대 작품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우리 사회 모든 혼란과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것이 새삼 국민들은
오늘 아침입니다. 저도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선 오늘 선거법 다음 달에 공수처법이 부의되는 만큼 그야말로 비상정국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내대표부에서는 이 비상정국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냐, 그걸 오늘 이 중진회에서 긴밀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그 이후를 우리 또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제하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만 우리 황교안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날로 악화돼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정진 의원님들께서 잠시 방문해서 격려 좀 해주시고 용기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주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진위원님들 시간 나시면 한번 좀 찾아뵙고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안 당대표의 단식이 이제 8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엄동설안의 허허발판 도상에서 하는 단식이라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황 대표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헌법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소미아 선거법, 공수처법과 관련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자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자고 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물며 제1야당의 대표의 면담 요청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어저께 한아시안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즉시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지금 단식의 요구 조건인 선거법, 공수처법과 관련된 요구에 경청하시고 응하시고 모든 것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선거법을 일방통행식으로 제1야당을 제외한 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고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청와대 숲들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아가서 중단을 요청하시고 즉각 요구 조건에 대한 수용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전국의 파국을 막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또 위반했습니다. 북한군이 황해도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남측을 향해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우리 연평도 민가에 무자비하게 포격 만행을 저지른 연평도 도발 사건 구주기에 맞춰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무모한 정권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실제 포사격이 실시된 지 3일 만에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가 늦어지자 마치 북한이 스스로 해안포 도발을 공표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음을 증명해 준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북한의 공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예 숨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 지점과 시점, 방향, 발포 횟수 등을 보안상의 이유로 입을 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도 아주 심각한 위협이지만 우리 정부의 우리 군과 정부가 자꾸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당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무력 도발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9.19 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그동안 중단했던 군사훈련 또 철저하게 군경계 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즉각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내로남불의 야비한 정권이다 하는 것은 평소에 느껴왔지만 뒤에까지 문재인 정권에 느끼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제1야당의 대표의 단식을 두고 국기를 끊지 말고 정치를 끊어라.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는 아직 이르다. 정말 과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추해졌습니다. 또 언제부터 상대방 대표의 단식에 인면 수심의 언어를 마구 쏟아냈습니까? 거기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무례한 행태, 또 관광공사에 같지도 않은 행정 대집행 타령, 정말 인간적으로 비애를 느낍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등 소위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표는 죽음을 정말로 각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악마 같은 법에 목숨을 건 순교적 단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지식인을 자처했던 강남 좌파의 희대적 위선자 조국의 드러난 민낯을 보고 국민들은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으로 공포 정치와 또 장기 집권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현명한 판단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데 국가의 책무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가 사실상 폭격 훈련인 전투 비행술 대회에 참가한 데 이어서 낙하산 침투 훈련 지도에 나서더니 이번에는 해안포 사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연평 도발 구주기를 노린 이러한 해안포 사격을 국방부는 북한 보도가 나올 때까지 철저히 은폐했다는 의혹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정부는 NSC를 긴급 소집하고 규탄하는 정부 차원의 성명서 발표와 국제사회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이러한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 수준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 반대로 9.19 군사합의문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정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소도 9.19 남북 합의서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해안포 사격을 목격하고도 그는 이를 은폐하려고 하고 했고 이를 감싸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입니까?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용 정신을 발휘할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폭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편안 공수처법에 강력 반대하며 지난 19일부터 8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 중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겨울 추위에 풍찬 모습을 자처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정부 여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여당의 폭거에 맞서 후국의 단식을 하며 청와대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시간이 없어 만날 수 없다고 하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황교안 대표의 텐트를 철거하라고 문자로 통보하는 등 여전히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의 후국의 단식을 지지하며 소속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당과 이중대가 흑책하는 의석 늘리기와 의석 나눠먹기는 정치적 꼼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며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 정치 야합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설치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합의되지 않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저항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경찰의 수사의 끝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핵심 의혹이었던 측근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황 청장이 이딴 수사에 앞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2차례나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기현 전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김기현 전 시장이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3월 16일이었고 또 그 당시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 김기현 시장의 지지율은 그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장과 측근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하명에 따른 것이라는 물증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후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가 하달되는 게 맞느냐고 질문을 했고 경찰 측으로부터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러 갈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족 비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온 청와대 민정실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이번에 울산 경찰청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국민들 앞에 의혹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잠시 후 10시 반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수석보다 윗선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 감찰 무마와 관련한 청와대 뒷배 의혹에 대해서 조국은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위공직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려 했던
조국 수석의 윗선이 누구인지, 몸통이 누구인지 검찰은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 유재수 부시장 비리가 발생한 시기와 이를 무마한 시기는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정의를 외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 정권 인사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던 난장의 칼춤을 추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자신들은 범죄 혐의죄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고 결국 부시장까지 영전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의 민낯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구속되어야 합니다. 또 이를 무마하려고 했던 조국 전 수석의 몸통 윗선, 이것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이고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해안포 사격을 지시해서 9.19 군사합의를 깬 장본인이 김정은이다 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북한은 명백히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이죠. 근데 자꾸 왜 북한이 이런 일을 계속하는가? 우리를 만만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의 해안포 사실을 사실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난번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정권은 거짓말과 은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교 도박 사건이 한 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국방부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참모들이 지금 국방부 장관은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을 기용하셔야 됩니다라고 건의해드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일면식도 없는 김관진 장관을 찾아낼 때 부하들이 가장 용맹스럽게 인정하는 장군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김관진입니다. 김관진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북한이 도발할 때 10배로 보복해주겠다라고 했고, 부하들에게는 보고할 필요 없다. 북한의 도박 시 즉각 응징부터 하고 나중에 보고하라. 선응징 후 보고를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김관진 장관으로 지목이 됐고, 그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은 완전히 억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국방부에서도 지금 김관진 이펙트라고 불립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응해야만이 북한이 까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용맹스러운 국방부 장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지금 그 정경두 장관은 좀 이런 면에서 많이 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오늘 명식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동 부의가 된 것이 아니고 억지 부의를 하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 부의의 근거로 내세우는 국회법 패스트트랙 조항은 스스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회의에 부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절차를 위반하고 가지고 갔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조항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 아니라 안건조정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결이 있고, 지금이라도 돌려서 다시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저렇게 법조항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안건조정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물리적 시간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연히 국회법 조항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불법으로 저렇게 본회의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광래 도로공사 사장이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인스컵이라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광래 사장이 2017년 11월에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는데 그 직후 이 회사가 이 인스코비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순방 2017년 12월 경제사절단에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당시 7가지 양국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는데 이 양해각서 가운데 보건의료, 친환경, 에너지협력 분야는 바로 이 인스코비의 주력 사업 분야입니다. 이광래 사장은 친문 계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이 업체에 대해서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현재 고발당했고 사법당국이 수사 중입니다. 이 도로공사 이광래 사장 취임 이후에 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건 역시 이광래 사장의 입김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편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 업체의 인스코비의 주식을 상당 규모로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광래 사장 일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게는 대외 신인도가 급상승하는 계기가 됩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형제를 영입한 모 기업도 수차례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듯이 이 정권의 경제 정경유착 폐해는 이미 유형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광래 사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문 정권의 정경유착은 없었는지 발본 세번하는 수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우리들 병원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그 실체가 언론을 통해서도 하나 둘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금융부정,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거법안이 오늘 부의가 됐습니다. 강제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 불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초의 이 선거법을 선전할 때는 사표 줄이는 개혁안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선전했고 225대 75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역구가 28개가 감축이 되자 당연히 반발이 터져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지역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뻔뻔한 주장이 터져나왔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330석, 손학규 대표는 360석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결국 비례대표를 군소정당에 나눠주겠다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군소정당이 최대 이득을 보는 의원직 나눠먹기 야합에 불과합니다. 선거제도라는 국가 기본 틀을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 날치기 궤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경기 규칙인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계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바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바른 선거제도를 위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목숨을 건 간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의 선거법안 왜곡된 채로 야합의 결과가 탄생한다면 당연히 역풍이 불 것이고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도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집단 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